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로앤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ANP의 이창선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네. 일단 어떤 단체인가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줄여서 입예협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줄여서 뭐라고요? 입예협. 아, 입예협. 예. 줄임말이 더 어렵네요. 입에 잘 안 붙네요. 예. 입주 예정자 협의회. 아파트에는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있는데 다른 건가요? 두 개가? 네, 다릅니다.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네. 아파트에 입주가 된 후에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동별 대표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입주자 대표회의고요. 아파트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성되는 관리단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은 모두 건물이 준공된 후에 입주자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관리기구이고요. 이에 반해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네. 이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단계에서 그 입주 전 단계까지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인 것이죠. 그럼 입주 후에는 사라지는 단체인 거예요? 네, 입주 후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는 게 그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네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이 단체가?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과는 다르게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법적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없군요. 예, 주택법은 이제 입주 예정자에 관해서 몇몇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서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그 입주 예정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다만 법적으로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비법인 사단을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의사결정 기관 등의 대표자가 다수결에 의해서 행해지면서 동시에 이제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상관없이 단체가 존속이 되면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이런 비법인 사단 요건을 갖추어 놓고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비영리 단체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입주 예정자 중 한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네. 이제 대표기구로서 활동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 단체를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자신들이 들어갈 아파트에 관해서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네. 이걸 집단으로 대출을 받으면 조건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집단 대출이 필요하고요. 네. 또한 이제 입주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집단으로 하게 되면 더 싼 값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입주 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입주에 필요한 물품들을 한데 모아서 공동 구매 입주 박람회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커튼이나 중문 달고. 맞습니다. 예, 정확히. 이런 걸 이제 공동 구매하면 가격도 또 더 저렴하고요. 싸지니까요. 네. 그래서 공동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건데 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이 협의회를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방식은 아시겠지만 선분양 후시공입니다. 먼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들은 자기들이 돈을 냈지만 어떤 아파트가 지어지는지 모르고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그 모델하우스랑 다른 아파트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싱 타일로 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아니었다든가 우물 천장인 줄 알았는데 일반 천장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게 될 아파트를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인테리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는 뭐 자재가 다르다던가 이렇게 미묘하게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이제 착공 도면이나 상세 도면들을 시공사 측으로부터 받아가지고요. 네. 도면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의 조력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소장과 같은 실무진들과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변경을 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입주 예정자들한테 필요한 항목들을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까요? 결국 입주예정자들은 각각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 현안들을 단체가 종합해서 이제 시행사 시공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유치원 문제가 많거든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원래대로라면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되면서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가요. 예, 학교가요.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파트 입주 시에 얼마만큼 초등학생 수가 증가할 건지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만약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먼 초등학교를 배정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때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나서서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청, 시의회, 교육청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까지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 부지를 되돌리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힘이. 네, 그래서 만약 이제 이걸 입주 예정자 개개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면 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은 이 입주예정자 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좀 문제 해결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작년 겨울에 광주에서 그 시공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1군 대형 건설사가 건설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붕괴의 원인으로 추정된 이유 중 하나가 콘크리트 타설 문제였습니다. 즉 콘크리트에 물을 타서 강도가 약했다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터지니까 전국의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우리 아파트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시공사 측에 정보 공개 요청을 다들 했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랑 관련된 것인 만큼 이제 그 결과를 받고 입주 예정자가 이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콘크리트는 뭐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있을까요? 아파트 월패드 해킹 문제가 요새 또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네. 해커들이 이제 월패드를 해킹해서 그거를 이제 아파트 내부를 다 들여다보는 그런 문제가 끔찍해요. 네,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또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자신들 아파트에 설치될 월패드가 모델이 뭐냐 그거를 다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월패드면 그걸 바꿔달라고 미리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자가 협의회가 잘 활동을 하면 이런 문제들을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많은 일을 하는 단체 같은데요. 네. 근데 앞서 그 말씀하신 사례들 외에 기사화 안 된 그 아파트 단지의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공사가 이 단체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의무는 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공사와 이 단체가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이랄까요?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입주 예정자 협의회 활동에는 이제 시행사 시공사뿐만 아니라 구청이 개입되게 되거든요. 네, 구청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부터 착공, 사전 점검, 사용 승인, 입주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파트 시공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은 일반적으로 시행사 시공사 측에는 법적 권한 안에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동시에 입주 예정자 협의회 민원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 예정자들이란 미래 유권자잖아요. 그렇죠. 또 수가 적지가 않기 적지도 때문에. 않고요. 그래서 뭐 5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라면 10,000에서 15,000명의 유권자가 더 생기는 거니까 이들의 민원을 신경 써야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구청이 이제 서로 민원을 주고받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네.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세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청과도 의견 조율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가진 어떤 순기능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반대로 입주 예정자 협의회의 부정 같은 건 없을까요?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이제 자기들이 살게 될 아파트니까 이 아파트를 더 좋은 아파트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서 구성이 되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단체고 그러면 사람이 모여있으면 이권이 개입되고 이권이 있으면 돈이 따르게 됩니다. 이 돈을 노리고 소위 이제 업자, 꾼들이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일부러 받고 이들 주도로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가지는 본래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어느 주관사를 선정할 건지 이런 돈 드는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히 회비도 받고 있거든요.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그러면 이렇게 모은 돈과 기부금을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또 있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올해도 계속해서 신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양이 시작될 텐데 아파트 분양받으실 분들은 이 입주 예정자 협의회란 단체를 잘 알고 활용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NP의 이창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